자, 353페이지. 지적 정리 파트를 공부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제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객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지적 정리. 자, 지적 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에다가 뭘 쓴다? 지적 공부에다가 뭘 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리라고 한다. 지적 공부의 등록, 이 말이나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요 그림 보시면 돼요. 네, 지적 공부에다가 뭘 쓸 때 요쪽의 내용을 쓰는 것을 무슨 정리? 요쪽 토지 표시 쓰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 그리고 토지 표시 고치는 거 새로 쓰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자 정리. 이 두 개를 무슨 정리라고 한다? 지적 정리. 그래서 지적 정리 그러면 개념이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입을 해볼까요? 지적 공부의 정리는 뭐라고요? 지적 공부의 정리하면 둘로 나눈다. 무슨 정리, 무슨 정리?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그리고 이런 정리를 할 때는요, 그냥 대장에다가 막바로 그냥 소관청에 쓰는 게 아니라 근거 서류를 만들어 놓고 써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겠다라고 근거 서류를 만들어 놓고 쓰는데, 그 근거 서류를 결의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결의서. 그럼 이걸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를 만들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쓸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들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정리해가지고, 네, 2번에 지적 정리의 내용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무슨 정리 그러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 이걸 토지 이동 정리 그러는 거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네,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의 정리. 토지 소유자의 정리.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단 제목만 볼게요. 양가로 3번.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지적 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무엇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말 그대로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고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거 용어니까 가로 해놓고 익혀 두십시오. 기출문제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낸 거라고. 쉬운 거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할 때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에 따른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행간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적 정리에서는요, 정리, 뭘 쓴다 이런 얘기예요. 쓰는 게 정리인데, 자, 지적 공부의 정리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있고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있다. 그럼 요것을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꾸 이제 처음이니까 익혀야 돼, 용어를. 토지 이동 정리. 요것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지적 정리는 둘로 나눈다.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로 나눈다.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물어보는 테마가 뭐냐면, 거의 매년 물어보는 건데, 이게 등기부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걸 물어봐요. 등기부 정리. 자,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지적 공부에다가 쓰는 거죠. 네. 이건 어디다가 쓰는 거? 등기부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첫째 시간에 했죠.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등기부 따로 대장 따로 있다. 네. 토지면 토지 대장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다고. 그래서 공시장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대장하고
등기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등기부는 법원에서 등기소, 법원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등기는 관리하는 거고 대장은 소관청, 시군구청,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하고 무엇으로? 등기부하고 대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쪽 공부하는 게 등기법이고 요 토지 대장 쪽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지적법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데는 이쪽이죠. 지적 공부 이쪽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럼 등기부가요.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에도 이게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중동 100번지 토지 대장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중동 100번지 토지 대장. 다른 말로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중동 100번지 등기부도 있다. 중동 100번지 토지 등기부도 있다고. 그럼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나올까? 소재 지번을 써야지 이게 어떤 토지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써져 있다고. 그럼 등기부에도 뭐가 써져 있다? 토지에 표시가 써져 있어요. 자, 등기부에 소유자 써 있을까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동일 토지에 지금 장부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을 때 기준이 물건에 관한 것, 즉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은 대장이 기준이에요. 자, 요거 뭐라고 부른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것은 어디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라고. 대장이 지적 공부가 기준이에요. 등기부에도 이거 쓴다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쓰는 토지의 표시는 대장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라고. 말 이해되셨나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소유자 나오고 등기부에서 소유자 나오는데 소유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권리에 관한 것은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그럼 대장에다가 쓰는 소유자는 어디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것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네. 요거.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중동 아까 100번지가 중동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처음에 답이었어. 답. 그럼 중동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답으로 써 있겠죠. 자, 무엇이? 토지의 표시가. 예. 자, 근데 중동 100번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 그럼 뭘 바꿔요? 지목을 바꿔야 될 거예요. 지목을 답에서 대로 바꾸겠죠. 그러면 지목은 어디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고친다, 이런 내용을 바꾼다 할 때는 기준을 먼저 바꾸고 반대편이 바꿔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지목을 바꾼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꾸고? 대장부터 바꾸는 거예요. 대장에서 대로 바꿨어. 자, 바꿨었어요. 이게 무슨 정리한 거죠? 지목 변경. 더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요거 한 거죠. 토지 표시를 바꿔 쓴 거잖아요. 그럼 무슨 정리한 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한 거예요. 자, 바꿨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도 바뀌어야 돼? 등기부도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순서가 토지 표시는 어디부터 정리하고 대장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뀐다? 등기부가 바뀐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적법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적법에서 변경 등기를 촉탁하라 이렇게 돼 있다. 등기. 자, 그럼 들어볼게요. 하나하나씩 말을 끊어볼게요. 자, 등기부에다가 쓰는 게 뭐다? 등기부에다가 쓰는 게 등기다. 등기부에다가 쓰는 건 등기, 대장에다가 쓰는 건 등록 또는 정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면 좀 지목을 바꿨어. 그럼 등기부에도 지목 변경 등기해야죠. 등기부에서도 무슨 등기해야 된다? 지목 변경 등기를 할 거예요. 그럼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요. 등기부는 어디서 관리한다?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거고 대장은 어디서 관리한다? 소관청, 시군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에서 지목을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하고 나서 등기소에다가 너네 등기부도 고치라고 무슨 등기? 변경 등기를 뭐 한다?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 등기 촉탁제도라고 해요. 촉탁이라고 하는 말은 대등한 관공서끼리 관공서가 관공서에게 요구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표현해. 촉탁 그러면은 무슨 뜻?
관공서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개념 잡을게요. 계속 반복되지만 등기법에서 또 나옵니다. 자, 등기는 어디서 한다? 법원 등기소에서 해. 등기소. 자, 등기소에서 등기하는데 그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등기관. 그래서 등기관이 하는데 우리가 매매했어요. 매매했어. 그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요. 뭐 한다고요?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한다고? 신청을 해요. 네. 자, 그런데 같은 등기해달라고 요구해도 관공서에서 등기소에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개념 되셨나요? 그래서 촉탁이나 신청이나 개념은 같은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등기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거, 등기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신청 또는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개인들이 요구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신청.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등기 촉탁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등기 촉탁을 합니다. 자, 무엇을 정리했을 때? 무슨 정리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해요. 네. 자, 근데 토지 이동 중에서 등기 촉탁을 안 하는 게 하나 있어.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 사유예요. 토지 이동 사유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냐고. 토지 이동이잖아요. 근데 토지 이동에 처음 쓰는 거죠.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신규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기소에다가 변경 등기 촉탁할 게 있나? 자,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는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 한 번 더. 뭐라고? 선등록 후등기 원칙. 자, 뭐냐면 대장 처음 만드는 것을 신규 등록. 지금 우리 한 거 뭐라고? 신규 등록. 대장에다 처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기부 처음 만드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을 여러분들 지었다.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없었던 건물이 새로 생겼죠. 없었던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건물이면은 건축물 대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신규 등록 먼저 하고 보존 등기해요. 즉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순서가 뭐부터 만들고? 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럼 대장 처음 만드는 게 뭐였죠? 신규 등록. 등기부 처음 만드는 게 보존 등기. 이걸 한 번 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번 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뭐라고요? 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후 보존 등기. 한 번 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선 신규 등록. 대장의 신규 등록 먼저 하고 후에 뭐 한다? 보존 등기한다. 그럼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를 줄여서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을 한다고. 되셨어요? 예. 그러면 자, 선 등록에서 등록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 후 등기할 때 등기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을 했어요.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라고. 등기부 있어 없어요? 아직 없죠. 신규 등록을 했을 때 아직 등기부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할 거리가 없어. 뭐 고치고 할 거리가 없잖아요. 아직 등기부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등기 촉탁? 변경, 고치라고 촉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할 게 없다. 등기 촉탁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대장소관청에서 보존 등기 해달라고 촉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썼던 게 이거예요. 이런 토지동 정리를 했으면은 등기소에다가 고치라고 무슨 등기를 촉탁하는데?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촉탁을 하는데 뭐는 촉탁 안 한다.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맨날 답이 신규 등록이라고. 다음 등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하면 못 찾으시면 돼요. 신규 등록 찾으시면 돼요. 신규 등록. 자,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자, 신규 등록하고 자, 지목 변경 다 해서 여기서 등기부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동 100번지가요. 자, 다 등기부도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자, 소유자가 갑이에요. 등기부에도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를 말씀드릴게. 자, 제가 이렇게 썼죠.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미리 한번 볼게요. 보존 등기 할 때요. 소유자 쓸까요? 예. 지금 아직 진도 등기법 안 들어갔지만 지금 개념이 보존 등기 하면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처음으로 등기부 만드는 게 뭐다? 처음으로 등기 만드는 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익숙해야 돼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 쓰냐고? 써야 될 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 처음으로 쓰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한다고.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소유자는요. 어디를 보고 쓸까요? 대장 보고 쓰는 거예요. 대장 먼저 만들어지고 보존 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대장 처음에 만들 때 소유자 써요? 아까 오른쪽 칸에다가 소유자가 누군지 쓰냐고 썼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쓸 때 소유자를 대장하고 등기부 쓸 때 제일 먼저 여기 먼저 썼죠. 대장의 소유자 쓰고 대장 있는 소유자를 등기부에다가 쓰는 거라고 제일 먼저 만들어줄 때.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장도 있고 등기부도 만들어졌죠.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자, 갑이 이 토지를 팔아.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럼 소유자를 바꾼다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기부터 하고 대장이 바뀌는 거라고. 순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바뀌고? 등기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뀐다? 대장이 바뀌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럼 등기소에서 이등기 한다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럼 등기부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을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건 등기소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시군구청에다가 통지해줘요. 소유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네 대장도 고치라고 뭐 해준다? 통지를 해줘요. 그럼 이 통지를 받고 시군구청에서 대장에다가 소유자를 고쳐 쓴다고. 되셨습니까? 예, 그럼 소유자를 썼어. 이게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 그럼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요. 소유자 정리할 때는 어디를 보고 쓰는 거죠? 등기를 보고 쓰는 거예요. 예, 등기부에 바뀌면 대장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를 뭘 근거로? 등기를 근거로 합니다. 단, 등기를 근거로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그래서 시군구청장, 즉 소관청이 조사해서 쓰는 거라고. 제일 처음에 쓸 때는. 자, 요게 지적 정리에서 첫 번째 테마입니다. 지적과 등기부의 관계. 들은 때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가지고 갈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하실 때 이게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경제에 되시면 이 등기부와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354페이지에 35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무슨 정리? 위쪽에 무슨 정리? 토지 소유자 정리에서 기억 뭐 할 때? 신규 등록. 이게 보이셔야 돼.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는 누가 조사한다?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등록한다. 그래서 미리 팁을 드리지만 신규 등록을 할 때 등기란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자체가 아직 없다고. 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신규 등록한 다음에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선등록, 후등기 원칙.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조사한다?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고. 그다음에 일단 등록한 다음에 기동목지의 소유자 정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옆에다가 등기 근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옆에다가 가로해 놓으시고 등기 근거. 그래서 이미 이제 등기가 다 되고 한 다음부터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근거로? 등기를 근거로 합니다. 등기를 근거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쭉쭉 정정이 나오고 등기 촉탁 나오는데 이제 순서는 촉탁을 먼저 갈게요. 355페이지 3번에 등기 촉탁. 3번에 오른쪽에 밑에 355페이지 밑에 파란 3번에 등기 촉탁 보이세요? 3번에 등기 촉탁. 여기에요. 등기 촉탁. 예, 그러면 등기 촉탁은 누가 누구한테 촉탁하는 걸 말한다? 네, 시군구조 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 쪽으로, 법원 쪽으로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등기 촉탁을 할 때요. 소관청이 하는 거잖아요. 소관청이 등기소에다 하는 건데, 자, 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에서 대장에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 등기 촉탁은 요하고 할 때 나온 얘기라고. 무엇을 정리했을 때. 토지의 표시를 대장부터 고쳤으니까 거기에 맞춰 등기부 고치라고 등기 촉탁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대장에서 소유자를 썼어. 대장에다 소유자를 썼다는 얘기는 어디 보고 쓴 거예요. 등기부 보고 쓴 거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리했을 때만 하는 얘기. 토지 이동 정리했을 때만 나오는 얘기. 토지 이동 정리.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을 하는데 단 토지동 정리라도 촉탁 안 하는 게 있다.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촉탁 보시면 의 읽어보실까요? 의 지적소관청은 무엇에 따른 사유? 토지 이동에 따른, 그게 포인트 핵심 키워드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거기에 토지 표시 말고 소유자 변경에 따른 이런 말 들어가서 틀린 답이었다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뭘 바꿨을 때?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자 없이 관할 등기할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이렇게 되고요. 자, 넘기시고요. 자, 등기 촉탁 자꾸 반복해요. 등기 촉탁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누가 누구에게 촉탁한다? 시군구청장,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등기소로 무슨 등기해달라고? 변경 등기해달라고 촉탁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경 등기 촉탁하는 게 어떤 경우냐? 등기 촉탁의 대상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등기 촉탁 대상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심심하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전혀 외울 건 아닙니다. 예, 외울 거 아니고 답은 신규 등록이에요. 그 1번에 맨 끝에 무엇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하면은 일단 소유자 정리 안 되죠?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안 되고, 그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답은 이제 신규 등록인데,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정리. 요 두 개는 무슨 사유가 아니다.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파란 2번.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뭐요? 정정. 네. 우리가 아까 썼죠? 대장에다가 뭘 썼잖아요. 쓰는 게 뭐였어요? 정리라고 했잖아요. 썼는데 잘못 쓸 수 있나?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치는 거 뭐라고 한다? 정정. 네. 그래서 등록사항에 정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정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 정정도 둘로 나눠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게 있고 소유자를 정정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목 이런 것을 잘못 썼어. 그럼 무엇을 정정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거고, 소유자의 이름, 주소 이런 걸 잘못 썼어. 그럼 무엇을 정정하는 거죠? 소유자를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도 둘로 나눈다. 토지 표시에 정정하고 소유자 정정. 자, 읽어볼까요? 자, 354페이지.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자, 의의는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 자, 2번 제목이 뭡니까? 양가로 2번 제목. 토지 표시 등록사항의 정정. 제목. 354페이지 하고 있어요. 354페이지. 양가로 토지 표시 등록사항의 정정. 자, 오른쪽에 3번.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3번 노란 줄 그어져 있는 거. 무엇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적법은요, 지적법 시험 문제를 푸실 때요, 항상 주의해야 될 단어 두 개가 대비된다는 게, 이게 이 문제가 토지 표시에 관한 거 물어보는 건지 소유자에 관한 거 물어보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키워드입니다. 토지 표시라는 단어하고 소유자라는 단어를 일단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 자, 요건요.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정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신청에 의한 정정이냐 직권에 의한 정정이냐 이렇게 나와요. 자, 포함 관계는 이거예요. 자,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지목을 잘못 썼어요. 정정해요? 잘못 썼으니까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목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 소유자가. 그럼 소유자가 소관청에 가서 이거 지목 잘못된 거 아니냐?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정정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소관청에서 먼저 발견했어요. 이거 잘못 썼네? 소관청에서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 소관청에서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 그럼 무슨 정정? 직권정. 그래서 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에 의한 정정도 있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잘 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 없죠. 없죠. 소유자가 발견했어. 그럼 고쳐달라고 다 얘기할 수 있냐고. 다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직권 정정은 누가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알아서 고치는 거잖아요. 소관청에서 알아서 고치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민원이 생겨. 그런 것들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건드렸다 괜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 정정을 했는데 이 소유자는 옆집 소유자하고 이해관계가 생기 이런 정정은 함부로 직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권 정정은 법에서 정한 것만 하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나요? 직권 정정은 법에서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다 되는 거라고. 그래서 포함관계를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신청할 수 있다. 다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외워야 되는 부분은 직권. 한계가 있는데요. 직권은.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오류가 명백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 오타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직권을 할 수 있고, 아까 또 중요한 개념이 이해관계 안 생기는 거라 했죠. 이해관계 안 생기는 이런 것들은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을 한번 읽어라 볼게요. 자, 기억. 1번 소관청의 직권정정 3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의 직권정정. 자, 사유가 있네요. 자, A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동 정의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의된 경우. 자, 지목을 써요. 자, 제가 아까 중동 100번지를 아까 답에서 대로 바꿨죠? 아까 토지대장 보셨잖아. 답에서 대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거 쓸 때 뭐 만들고 썼죠? 토지동 정리 결의서. 대장에다 뭘 쓸 때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놓고 결의서 만들어 놓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동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목 변경 정리 결의서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보니까 이 토지를 답에서 대로 바꾸겠다고 결의서 만들었어. 결의서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답이었던 것을 뭐로 바꾸겠다. 대로 바꾸겠다고 결의서를 썼어요. 그럼 결의서 내용대로 뭐라고 써야 돼? 대로 바꿔 써야 되는데 전이라고 썼어. 잘못 쓴 거죠?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토지동 정리결의서인데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돼요? 지금 무슨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라 했죠?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지문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돼요? 직권으로? 안 돼요. 지금 전제가 지금 무슨 정정이라고?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게 요거 정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정정?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는 거. 이쪽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 표시 정정이니까 무슨 결의서라고 나와야 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경우죠. 거기다 가로 쓰시고요. 위치 정정이라고 쓰세요. 위치 정정. 위치 정정. 자, 여러분들 요거 다 익숙해집니까? 머릿속에 넣으셨어요? 듣다 치고.
자, 이렇게 제가 어떤 동네 그런데 경계를 그려드렸는데 10번지는 전이고요. 11번지도 전이고요. 11번지 전 안에 12유. 유 하면은 우리 연못 이런 거. 유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하얀 선 요게 잘못 측량한 거예요. 여기가 경계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자, 뭘 정정했죠? 뭘 정정했어요? 경계를 정정했죠. 선을 고쳤냐고. 선이 이쪽으로, 경계가 이쪽으로 더 갔잖아요. 이게 무슨 정정? 경계 정정이에요. 자, 그림 좀 익혀주세요. 자, 이게 무슨 정정? 경계 정정. 자, 이게 갑당이고요. 이게 을당이에요. 자, 경계 정정하면 이해관계가 생깁니까? 생기죠. 이쪽으로 더 갔으니까 갑당의 땅에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 정정은 함부로 못해. 함부로 직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11번지 안에 유지가 있는데요. 연못이 요 자리에 있다고 측량이 다 등록되어 있는데 측량 기점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약간 밑으로 내려 그린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다가요. 자, 요렇게 올릴게요. 자, 여기 아니라 약간 우상한 거예요. 여기 요렇게 고치는 게 위치 정정이라 그래요. 자, 개념을 좀 받으시고, 위치 정정은요, 토지의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치만 옮기는 거. 이걸 무슨 정정? 위치 정정. 면적의 증감이 있나요? 모양이 그대로니까 면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경계 정정은 면적의 증감이 있나요? 경계가 바뀌면 이쪽은 면적 줄어들고 이쪽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정정 면적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정정은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직권으로 돼. 무슨 정정은? 위치 정정은. 근데 경계 정정은 이해관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직권을 할 수가 없다. 자, 이 위치 정정을 조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B번. 다시 읽어보시면 B번. 읽어보시면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무슨 정정이라 한다? 위치 정정. 직권 정정 사유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 A번. 토지동전인결에서와 다르게 정리해요. 이게 제일 빈도수는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면적의 증감 없이. 그다음에 C번에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측량한 최종 결과를 성과라고 그래요. 측량한 최종 결과를 뭐라고 한다? 성과 그래요. 성과. 자, 그럼 말을 이렇게 해요. 중동 100번지에 면적 측량 성과가 500제곱미터다. 말 들으십니까? 중동 100번지를 면적을 측량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500제곱미터 나왔다고. 되셨죠? 그럼 측량 성과, 면적 측량 성과가 얼마? 500제곱미터. 그러면 대장에다가 면적 뭐라고 써요? 500제곱미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측량 성과는 500 나왔는데요. 대장에다가는 5000이라고 썼어. 잘못 썼잖아요. 그럼 5000으로 썼던 것을 500으로. 어떻게 정정할 수 있다고?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지금 직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랑 다르게 썼으면? 측량 성과와 다르게 썼으면. 측량 한 대로 안 쓴 거죠. 그 다음에 작성, 재학성 당시 잘못 정정한 경우. 처음부터 잘못 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니은번에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금 다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해서 지금 입문서에 써져 있네. 그래서 개념을 잡으시면 보통 어때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죠? 처음부터 잘못 쓰거나 또는 잘못 썼는데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정할 수 있다? 직권 정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계 정정은 직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돼요? 신청은 아까 제한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시험을 주로 직권 정정을 내는데요. 그럼 신청에 의한 정정을 낼 때는 여기 있는 걸 내겠죠? 응? 자, 뭔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거면요. 여기에 있는 거면 직권으로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신청으로도 되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는 안 되고 직권으로는 안 되고 뭐만 되는 거? 신청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경계정정이에요. 경계정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직권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뭐는 되냐고?
신청은 돼요. 그래서 경계정정 이런 것들 이제 신청에 의한 정정할 때 경계정정을 주로 물어보고요. 그래서 경계정정할 때 요 상식적으로 요 경계정정 요거 신청할 때요. 갑이 신청할까요? 을이 신청할까요? 예? 이거 이렇게 고치는 거. 경계를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을이 내 땅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신청해? 을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이 경계를 정제나로 신청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을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갑의 승낙서 들고 와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뭐는 가져와야 고쳐준다. 갑의 승낙서. 승낙해줘요? 보통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서 들고 와야지 고쳐줘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신청에 의한 정정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자, 읽어볼까요? 기억.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은 된다. 자, 읽으시면 정정으로 찾으셨어요? 네, 정정으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뭐요? 승낙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 기출문제예요.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않으면 뭐 가져라? 확정 판결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계정정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는 그러면 답이 뭐나 뭐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됐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갑니다. 자,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 처음에는 조금 막 어렵긴 할 거예요. 자, 이거 끝났어요. 모정정은 끝났고 토지 표시는 끝났어요. 토지 표시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은 제한이 없는데 직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해관계 안 생기고 처음부터 잘못 쓰고 이런 것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끝난 거고. 자, 두 번째 파트예요. 무슨 정정?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이거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렇게 나뉘어요. 자, 제가 아까 대장에다가 쓰는 신규등록 빼고 대장에다가 쓰는 소유자는 어디 있는 것 같아 쓴다? 등기부에 있는 거.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어디다가 쓴다고? 대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쓸 때요. 인적사항 3개 쓸까요? 소유자를 쓸 때는 소유자 이름 나와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되고 주소 나와야 되겠죠.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게 등기부에 있냐고. 등기부에 써져 있어요. 그럼 대장에도 써요? 대장에도 아까 인적사항 3개 쓰죠. 예. 그런데 지금 대장의 소유자가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11자리야. 주민번호가 몇 자리죠? 꼽아보세요, 여러분들. 13자리네. 네,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 13자리.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 대장에다가 쓴다니까요. 대장에 아까 뭐뭐 썼어요? 소유자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잖아요. 그러면 대장에 주민등록번호 쓰는데 어디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쓸까? 등기부에 있는 거 쓴다고. 등기부에 있는 인적사항 그대로 어디다가 쓴다고? 대장에다가 쓴다고요. 그런데 대장을 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11자리로 되어 있어. 뭔가 이상한가?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인데 11자리로 되어 있다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정을 할 때 등기부가 있는 거면 등기부 보고 정정하면 돼요. 등기부에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되셨죠? 네, 등기부에 있는 13자리 그거 쓰면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등기를 근거로 합니다. 등기가 있으면. 근데 등기부가 없는 토지일 수도 있어요. 등기부가 없는 토지면 그 주민등록번호는 뭘 보고 쓰냐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보고 씁니다. 어떤 토지이면? 미등기 토지면. 자, 읽어볼게요. 자, 1번이 뭡니까? 기등기지. 이미 등기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미등기지. 이렇게 분류한다고. 소유자에 관한 거.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것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부를 보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2번에 미등기, 등기부가 없으면 뭘 보고 써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자, 됐고요. 파란 3번은 다 했습니다. 등기 촉탁했습니다. 자, 그냥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에 4번 뭔가요? 지적, 정리,
통지 이렇게 되는데 기본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요거 좀 써두세요. 네. 기본서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제목이 뭐죠? 지적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 제목이 지적 정리의 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다 등자 좀 쓰시라고. 등자 쓰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개념 잡는데, 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하시라? 지적 정리 등의 통제예요. 지적 정리 등의 통제. 그래야지 개념이 잡혀요. 지적 정리 등의 통제. 자, 이건 뭐냐면 이거를 했으면 뭘 했으면 지적 정리 등을 했으면 누가 한 거죠? 지적 소관 시군구청에서 이걸 했어. 지적 정리 등을 했어. 그럼 했다고 하고 나서 소유자에게 알려주라는 주문이에요. 뭘 하고 나서 자꾸 하셔야 돼.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 익숙해진다고. 지적 정리 등을 하고 나서 누가 하고 나서 소관청이 하고 나서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라는 규정이에요. 예, 그러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건데 조문을 볼게요. 자, 조문.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적 소관청 의요. 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끊고 그 다음에 복구 또는 말소 또는 등기 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럼 뭐 했으면 통지해 주라고요? 등록, 그 다음에 읽으세요. 등록, 복구,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촉탁했으면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거 했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라. 읽혔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말들에서 앞에 끄는데 등록하거나 그게 이거죠. 어? 등록 같은 말이 뭐라고? 정리. 그럼 등록했을 때만 통지해요? 등록했을 때도 통지하고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복구하거나 또는 말소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으면 다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문이.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등이라고 하겠다고. 제 말 뜻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통제라 한다? 지적 정리 등의 통제.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통제하고 등등등등 했을 때도 통제한다.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출제자도 몰라가지고 3년 전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기 이렇게 잡아요. 웬만하면 다 통제해요. 뭐라고요? 웬만하면 다 통제. 누구한테?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웬만하면 하고 나서 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통제. 그래서 통지 사유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언제 통지하냐 밑에 1번부터 5번 보이세요? 통지 사유 해가지고 이러이러할 때 통지한다. 이러이러한 거 하고 나서 통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 보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이런 거 하고 나서 통지하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냥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라고? 어떻게 하고 외우고 웬만하면 다 통제한다고. 다 통제. 웬만하면 다 통제.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통지 안 하는 게 딱 두 개예요. 어떤 걸 통제하는데? 웬만하면 다 통제하는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10개 이상씩 맞게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뭐라고? 다 통제해. 근데 두 개는 통제하지를 않는다고. 그 두 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통제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 나오건 다 통제하는. 두 개는 통제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요. 두 개가 통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자, 요거를 정리한 건 통제 안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지적 정리가 두 가지 정리가 있었죠. 지적 정리가 무슨 정리하고?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잖아요. 그럼 요거 했을 때 했다고 통지해 주는데 요거는 통지를 안 해요. 무엇을 정리했다고는? 소유자를 정리했다고는 소유자한테 통지 안 해요. 왜냐하면 대장의 소유자를 썼다는 얘기는 어디가 먼저 바뀌고 온 거죠? 등기가 먼저 바뀌고 나서 대장이 사후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이미 다 아는 거라고.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기부터 다 바뀐 거거든.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에게 소관청에서 다 통지하지를 않는다고요. 지목을 바꿨어. 그러면은 통지해야죠. 면적을 바꿨어. 해야죠. 이런 거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소유자 바꿨을 때는 등기부터 하고 온 거니까 이건 통지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바꿨어.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한다 그랬죠?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소유자에 통지하는 이유는 모를 수 있으니까 통지해 주는 건데 그럼 이 토지동 정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토지 이동 정리는 어떻게 했죠? 소유자가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특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직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 중에서 소유자가 아는 건 이거죠. 누가 신청해서?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를 했대.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소유자 아닌 거니까 이건 하고 나서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했으면 하고 나서 통지해줘야 돼. 직권으로 했으면 통지해줘야 돼. 소유자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지적 정리의 두 개가 있는데 언제 통지해 주는데 언제 통지를 해 주는데 지적 정리 등을 했을 때 통지해 주는데 웬만하면 다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 정리했을 때 통지 안 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다. 첫째, 소유자 정리. 자, 무슨 정리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 통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해서 소유자가 신청한 거. 되셨습니까? 예. 정리가 아까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토지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인데 소유자 정리는 통지할 필요가 없고 토지동 정리 중에서 누가 신청한 거? 소유자가 신청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 전 문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20년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작 3년 전에 통지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이 말 들어간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거 답이 없어. 답이 없었어요. 모두 정답이었다고. 출제자가 잘못 낸 거라고. 그러니까 통지하지 않는 거는 못 찾으면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한 토지동 요거 아니면 소유자를 정리하는 거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에 제목이 뭡니까? 통지 시기. 시기는 이제 15일 이내에 통지해 주는 게 있게 7일 이내에 통지해 주는 거였는데 요 시기는 요새는 여기를 잘 물어보긴 해요. 예. 자, 근데 일단 숫자 15일하고 7일자 일단 동그라미만 쳐볼게요. 개념만 잡을게요. 자,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데 7일짜리가 있고 15일짜리가 있어요. 며칠? 7일짜리하고 15일짜리. 그럼 할 게 있는 게 시간을 더 많이 주겠죠. 그쵸? 예, 그래서 15일짜리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면 더 긴 15일이고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7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또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통지에서 지적 정리 모두 마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지적 측량 파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등기법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공부하셨나요? 자, 오늘 뭐 공부하셨나? 첫째 시간에 뭐 했죠? 정신없이 지나갔죠? 첫째 시간에. 지적 공부했어요. 지적 공부. 첫째 시간에. 제가 이따 막 토지대장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오전에. 그래서 그거 좀 꼭 그리세요. 토지대장 있잖아요. 예, 그 니은자 나오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가 그렸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좀 꼭 그려보십시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첫째 시간에 지적 공부하셨고요. 둘째 시간에 여기 아까 했던 표, 토지 이동의 종류. 아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 소관청이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직권을 할 수도 있다. 그 토지 이동에 대해서 보셨고 셋째 시간에 공부하셨던 게 지적 정리예요. 지적 정리. 지적 정리는 두 가지 정리가 있다.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토지 표시를 쓰는 거, 소유자를 쓰는 거. 토지 표시를 쓸 때는 대장부터 쓰고 등기가 바뀐다. 네, 소유자를 쓸 때는 등기부터 바뀌고 대장이 바뀐다. 등기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 잘못 썼다. 잘못 썼다. 그럼 뭐 한다? 정정을 한다. 그럼 토지 표시를 잘못 쓸 수도 있고 소유자를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도 있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있는데 신청은 제한이 없다.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직권 정정은 오류가 명백하고 이해관계가 안 생겨 그런 것들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직권이냐 신청이냐 이 구분보다는 등기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은 등기부 보고 쓴다.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인적사항은 어디 보고 쓴다?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써요. 근데 만약 등기부가 없다면 뭘 보고 써라? 가족관계 기록사에 하는 증명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정리 등을 했어요. 하고 나서 알려줘요.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라고. 근데 요걸 정리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 없어요.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했을 때는 통지하는데 단 요거를 누가 신청했으면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다시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서 통지까지 나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통지가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간을 더 줘서 15일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지적 정리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등기법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도표보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실까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